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고 회사는 계속 3일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서류 관련된 것도 연습하겠습니다. 면세 매출은 우리가 FAT 1급에서도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때 13번 면세로 입력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산서 발급 거래. 계산서 발급한 건 다 13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속서류가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표에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필요하죠.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요.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했네요. 자, 7월 17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17일 우리 FAT 1급 연습하면서 많이 했던 13번 면세. 품명은 그대로 컴퓨터 서적 40개 2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하나기업이고요. 전자세금은 1번,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으로 한다 그랬죠.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현금 1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전표 차변에 8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80만원. 자, 면세 제품이다 그랬으니까요.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가 컴퓨터 서적도 만드는 회사로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그래서 이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13번 면세용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현금 거래니까 현금 분계하셨고요.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계산서 합계표 가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면 이와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거 조회하시고 저장 눌러두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는 과세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여기 부가세 뒷장에 들어가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면세 수익금액, 계산서 발급금액이라고 나오죠. 네, 계산서 여기 면세 수익금액 여기 나오죠. 면세 수익금액 제조업으로 80만원, 계산서 발급금액에 8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여기 과표에서 눌러서 확인했던 거 우리 FAT 1급 풀이하면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우리가 FAT 1급을 출제 범위에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17번. 자, 그런데 우리 FAT 1급은 17번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TAT 2급에서는 그 주변 것 18번, 19번, 22번, 23번, 24번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것을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금 영수증 거래나 신용카드 거래는 특별히 누락된 거 없이 잘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된 거, 현금 영수증 발급된 거, 이것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리 작성해놨다면 우리가 미리 작성해놓은 그 17번, 18번, 19번, 22번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하고 맞춰봐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하고 맞춰서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입력된 거하고 국세청하고 맞추고. 자, 그래서 실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바로 보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자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자료가 네 개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비단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여기 전자세금비단서도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김남현에게 노트북 과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17번이네요. 유형이. 그렇죠? 이거 FAT 1급에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자, 이거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번. 자,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전표에 17번 날짜가 거래 날짜 7월 21일이네요. 7월 21일로 고치고 유형은 17번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국민카드네요. 국민카드사 확인. 품명에는 노트북이라고 아까 설명해서 그랬죠. 노트북.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여기 합계금액 입력하는 거 안 잊어버렸죠? 네. 110만원 입력하세요. 공급가액에다 1100 플러스. 그래야 100만원, 10만원 나누어져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 김남현이죠? 김남현이고 전자세금 방향키로 지나가야 되고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4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계를 예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맞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의 수금 맞습니다. 공급가액은 제품매출 네 맞아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어야 되겠죠. 다음 그 옆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면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자,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하는 건 FAT 1급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TAT 2급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제화를 판매했다면 현과인데 면세제화를 팔았잖아요. 현면. 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날짜를 보니까 7월 22일입니다. 면세품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컴퓨터 서적. 그래서 7월 22일로 고치고 유형에 가서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제화를 팔았다. 현면. 과세제화를 팔았으면 현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컴퓨터 서적을 팔았으니까 현면이 됩니다. 23번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품명에다가 컴퓨터 서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량단가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는 5만 원인가요? 5만 원. 네, 5만 원입니다. 50 플러스. 거래처는 박지영이죠. 박지영. 전자세금계산서 아닙니다. 방향키로 지나가고 현금거래죠. 이거 현금영수증 1번 분계입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로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5만 원. 네. 제품 면세분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제품이다. 네. 만약에 상품 면세분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해야죠. 제품 면세분이다 했으니까 제품 매출 맞습니다. 그래서 23번 현면 네,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부속 서류가 같아요. 발급 명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두리온스의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과세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우리 FAC 1급에서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세금계산서도 23일 날 발급을 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23일 날 발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대금으로 이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로 그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받았으니까 분계는 한번 카드 분계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11번으로 해야 돼요. 결제만 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 거래의 유형은 11번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7월 23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3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을 세금계산서 발급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11번.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같이 발급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우선으로 해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품명은 프린터기. 수량은 10개. 단가 20만.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에 1번 전자 입력하겠습니다. 분계는 카드로 한번 해보세요. 4번. 그랬더니 카드사를 물어보네요.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국민카드 확인. 그랬더니 밑에 분계 맞는지 잘 봅시다. 외상매출금 아직 국민카드사에서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맞아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프린터기 제품 매출이죠. 네. 자, 유형은 11번으로 하고 분계는 카드 분계를 했더니 밑에 분계도 자동 분계에서 전혀 수정할 것이 없네요. 이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속 서류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도 반영이 될 텐데 뭔가 거기 요 200만 원짜리는요 이제 어디엔가 이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요 작성하라는 문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문제로 내면 자, 이거 클릭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7월부터 9월로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이러한 양식에서는 위에 있는 이 블록이라는 단추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블록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불러와줬는데 우리가 지금 증빙을 신용카드 전표 하나, 현금 영수증 하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하나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신용카드의 과세로 330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는 면세로 5만 원. 네, 이거 체결됐고요. 자, 이 330만 원에는 이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요 밑에 2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220만 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요 330 중에서 220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따로 여기 밑에서 챙겨놨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이게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에 요 33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0만 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110만 원만. 그리고 이 220은 세금계산서 쪽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속 서류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닫으면서 저장해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세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3번에 집계가 되는데 여기 110만 원 들어와 있죠. 예. 33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그 22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세금계산서 1번에 들어가요. 여기 1번에. 1번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도 들어가고 신용카드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쪽으로만 들어가고 신용카드만 발행한 거에만 여기 3번에 집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 서적 판매한 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예, 과표에 들어가 있죠. 아까 8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여기 플러스 됐죠. 면세 수익 금액이 아까 뭐가 8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5만 원짜리 포함해서 85만 원이 면세 수익 금액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 계산서 발급권은 80만 원이에요. 그 5만 원이 현면이었죠.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되는 부속 서류 만들으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회하고서 저장하면서 닫는 거, 시험에서는 그래야 채점이 된다는 거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연습을 해봤습니다. 13번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카드 거래, 면세가 아니라 카드 거래 해봤는데 17번 카과도 있지만, 자, 과제 풀이 보면은 23번 현면도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이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분계를 카드 선택하시면 되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조회한 결과하고 똑같죠. 네. 자, 다음에 이제 간주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FAT 1급에서는 이걸 출제하지 않습니다. TAT 2급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간주공급. 특별한 공급이죠. 그러니까 간주공급이 자가 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타사업장 사업상 증여도 있고 폐업시 잔존재와 이거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것을 문제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공급가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메인매출 전표 입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으면 11번으로 해야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 없고 아무것도 발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발급이 없는 것은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을 또 한번 복습해 보고 가겠습니다.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인도했거나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이를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 거래가 일어난 걸로 간주한다. 한 것이 간주 공급입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자가공급권이 있었는데 자가공급 내에 세 가지가 있었죠.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이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 해서 자가공급. 여기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건은 여기가 있네요.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은 이거는 14번 건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타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 이건 발급이고요. 이런 면세사업 전용이라든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그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용한 거 이것은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14번 건별입니다. 자,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건이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 표가 이어지죠.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자 본인이나 종업원이나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재화를 사용했거나 소비한 것은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그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나 제품을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제공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금액이 과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만 원 정도는 괜찮을 걸로 아는데, 예,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생일 선물이나 뭐 창립 기념일 선물 이런 거 제품이나 상품으로 주는 것이 전부 다 이 간주 공급은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하는 그냥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들은 제외예요. 그건 제외고, 또 거래처에다가 견본품을 주는 것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제외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과세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이게 다 14번 건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이에요. 이런 게. 폐 없이 잔존재와 자기가 소비한 걸로 해야 돼요. 폐 없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과 또 고정자산이 있으면 고정자산도 처분한 걸로 해서 과세합니다. 고정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상품만 또는 제품만 재고로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트럭이라든가 업무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업을 그만두면 차를 다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입력할 때는 14번 건별로 입력한다 이런 얘기인데 수행 과제에 어떤 예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왔네. 한 개.
네,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어떤 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세요. 당사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자, 이건 무슨 간주 공급이냐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견본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상 증여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선물로 줬다네요. 선물로. 예. 선물로 줬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접대비로 처리하고 선물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리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 증빙 없이 우리 회사 제품 컴퓨터를 거래처에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원가는 40만 원짜리인데 판매가가 시가잖아요. 시가는 50만 원이에요. 시가 적용하면은 부가세가 5만 원이고 원가 적용하면 부가세가 4만 원이겠죠. 그런데 간주 공급은 시가로 신고한다.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할까요? 7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7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이 뭐냐면 증빙이 없어요. 없는 부가세 신고는 14번. 증빙 없는 부가세 신고, 매출 부가세 신고 14번. 분명히 컴퓨터 선물이라고 해야 돼요. 네. 거래처에다가 거래처에다 선물했다. 공급가액에다가 시가를 입력합니다. 시가가 얼마짜리였죠? 네, 50만 원입니다. 어이구, 그런데 5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돼요. 이 건별도 신용카드처럼 합계를 넣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도 지우고 스페이스바로 공급가액도 스페이스바로 한번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55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55만 원을. 부가세에서 스페이스바로 한번 누르고 엔터 치고요. 다시 공급가액으로 돌아와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공급가액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숫자를 넣으면 고쳐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55만 원을 넣어야 합계가 55만 원이 되고 공급가액이 50만 원, 부가세가 5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안 고쳐지면은 아예 삭제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네, 잘 고쳐졌으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없어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도 없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당연히 없죠. 분계는 이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우리가 부가세 애수금 요거 내야 되고요. 제품이 매출한 게 아니라 대변에 그냥 제품이 대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꿔줘요. 150번으로 코드를 바꾸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저교의 그 타계정 대체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시오.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위에 거는 시가로 했느냐? 이것 때문에. 부가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건 이건 회계 처리 사항이 아니고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이에요. 예.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이지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여기 입력하는 게 회계 사항이에요. 이게
분계가 이게 회계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타계정 대체거래는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는 건데 제품이나 상품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인데 항상 원가로 해야 돼요. 항상 접대비로 쓰든 기부금으로 쓰든 복리후생비로 쓰든 어디로 대체하든 간에 원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 이 건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 제품을 말이죠. 40만 원으로 고쳐놔야 돼요.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차변이 이게 접대건이잖아요. 회계상 접대비잖아요. 접대비가 부가세 수금 5만 원하고 제품의 원가 40만 원하고 45만 원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접대가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인가요? 네. 매출처 거래처면은 800번대 접대비고 혹시 원재료 거래처, 매입처 거래처라는 건 원재료 거래처예요. 제품 회사에서. 그럴 때는 500번대 접대비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접대비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 500번대 접대비 코드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800번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800번대 접대비라는 것은 매출 거래처를 접대하는 것이 800번대 판매관리비 접대비고 매입 거래처를 접대할 때는 513번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재료 매입처를 접대했다던가 이게 바로 매입 거래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매출 거래처니까 여기 접대비를 813번으로 하셔야 돼요. 금액이 45만 원. 자, 탭키 눌러서 보시고 요거 빠뜨리고 왔네. 아까 여기 대변 제품 40만 원에 적요는 꼭 넣어야 됩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적요 코드 여기 8번 타계정으로 대체 확인. 네. 그래서 여기저기 손볼 게 많아요. 이게 네. 잘못하면은 뭔가 하나를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천천히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수행 결과를 한번 보죠. 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건별로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하고, 혼합 분계했고, 차변의 접대비가, 그렇죠, 45만원. 대변의 제품이 40만원. 원가로. 네, 부가세 예수금은 위에 있는 공급가액의 10%니까 그대로 5만원.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계 처리된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가냐?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이건 세금계산서도 없고 하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여기에 반영이 없습니다.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만 반영이 되는데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기타라고 있죠. 기타. 과세 안에 있는 기타. 네, 50만 원에 5만 원. 그래서 이 기타에 14번 건별 들어가는 겁니다. 네, 14번 건별이. 50만 원에 5만 원. 건별로 작성하는 건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건별 매출이 원래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상대로 이게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 개인들이 세금계산서 받아간다든가 뭐 이게 이 전표 뭡니까 영수증 제대로 안 받아가요. 예, 그런데 영수증 안 받아갔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해서 몽땅 빼먹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신고 때 한 번 빼먹어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요. 재고가 나중에 안 맞아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신고해 줘야 돼요. 소매한 거 잘 장부 메모했다가 월에 한 번씩이라도 잘 매주 전표를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입력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한 거하고 나중에 맞춰봐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기타에 반영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유형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것도 해봤잖아요. 23번을 했다든가 14번을 했다든가 또 우리가 16번도 해봤고 12번도 해봤고 네, FAT 1급보다는 훨씬 많은 유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매입 관련 거래 여기가 유형이 훨씬 더 많아요. 매입 관련 거래. 그래서 매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51번 과세 매입은 늘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거는 바로 문제로 가죠. 51번 과세 매입은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35페이지 1번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입력해야죠. 8월 1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8월 1일로 바꾸시고 자, 매입인데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유형이 몇 번이죠? 51이죠. 자, 품명에다가 전자부품 수량 단가 지나가고 2천만 원 공급가액에 코드는 이제 공급자가 됩니다. 회사가 이제 대신 전자세금 기산서 받았으니까 1번 전자세금 기산서 밑에를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2번 외상분계 그러면 외상매입금 2,2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200만 원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FAT 1급 상품 도소 매입할 때는 매입하면은 차변에 상품 이게 기본값이었죠.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맞습니다. 원재료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이것이 어디 반영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겠죠. 그냥 조회하는 거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중에 불량품이 50만 원에 대해서 불량품 50만 원에 대해서 반품하고 전자수정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우리가 발급한 것을 거래처에서 받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어요.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차감하기로 했다. 외상분계. 자, 입력할까요? 8월 2일. 8월 2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51번이죠.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전자부품. 수량이 모르고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 마이너스 50만 원. 거래처는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게 되면 밑에서 대변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 원. 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 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네, 마이너스 분계 그대로 두시면 맞습니다.
세 번째 전표도 있네요. 세 번째 거.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51번이죠. 자, 입력할까요? 8월 3일이네요. 8월 3일. 8월 3일. 유형 51번이고요. 분명히 자동 조립기. 공급가액 3,000만 원. 거래처는 동우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네요. 1번. 자, 대금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혼합분계해야죠.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분계해가지고 차변의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야 되겠네요. 조립기니까. 기계장치 206번. 그래서 우리가 매입 중에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하면은요, 부가세 신고서에도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미지급금 3,300만 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동우기계 맞습니다. 자, 우리가 세 건에 51번 과세 유형 매입을 입력을 했는데 과제 풀이. 자, 과제 풀이 보기 전에 아까 그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봅시다. 7월부터 9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매입 쪽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한번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는 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옛날에 봤기 때문에. 자, 매입세액 쪽에 3장 중에서 2장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동우기계에서 한 건 여기에 들어가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에 11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시험에서는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수행 결과 한번 보세요. 자, 8월 1일 날 51번 과세 원재료 부가세대금 외상매입금. 8월 2일 날 51번 과세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8월 3일 날 51번 과세 자동조립기 분계는 혼합으로 했고, 기계장치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은 매입의 집계가 돼야 되겠죠. 매입세금계산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기계장치는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좀 이따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고정자산 매입 별도로 11번으로 여기 반영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봐야 되겠죠. 이거 작성 안 했나요?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게 되면은요, 부속 서류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거. 요걸 작성해서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는 무엇 작성하라. 여기 양식 이름을 하나하나 찍어서 우리 그 평가 문제로 제시하기 때문에 빠뜨릴 리가 없을 거예요.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작성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이제 불러오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들이 쭉 보이는데, 혹시 내가 찾을 계정 과목이 없다면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기계장치. 없으면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추가해 줘야 돼요. 있으니까 확인해 준 다음에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돼요. 작성이 돼요.
동호기계 기계장치 한 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온 거고요. 요 과세기간에 여러 건이 있으면 한꺼번에 쫙 불러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FAT 1급에서 우리가 했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237페이지까지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238쪽 접어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영세율 매입거래, 영세율 매입거래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